좋아요, 구독!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윤 대통령, 무기개발 군수사업도 수출, 방산 세일즈 업그레이드.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골드만삭스가 방산 섹터에 관심이 큰데 이어서 우리 K방산 역시도 계속해서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연이어서 좋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최근 들어 이제 방산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좋은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어저께 이제 판교에서 열린 이제 제2차 방산 수출 전략 회의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전략 회의를 참석한 거는 작년에 이제 한국 항공우주에서 열린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 수출 전략 회의는 이제 민관 군이 같이 이제 합동 협의체 회의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의 방산 관련된 수출에 대한 그 증진을 위해서 만든 그런 모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참석을 하면서 기존의 이제 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는 그런 이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존의 이제 방산 완제품 수출에서 머물다라기보다는 후속 지원 부분, 그다음에 공동 연구 개발, 그다음에 교육 훈련까지 이제 전반적인 이제 협력 범위를 확장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분야가 이제 여러 부분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방산 분야에도 크게 좀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반도체가 중국 방산 관련된 분야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를 활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국가가 방산 관련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우주, 그다음에 로봇, 여러 이제 첨단 산업 분야와 이제 방산 분야가 같이 결합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무인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국내에 이제 높은 이런 이제 AI나 우주, 로봇 관련된 이제 산업과 방산이 합친다라고 하게 되면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지금보다 좀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같이 이제 어저께 이제 언급이 된 게 이제 네덜란드에 이제 방문을 하는, 그러니까 국빈 방문을 하면서 반도체 업체들과의 이제 협력 방안이 다시 좀 얘기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네덜란드에 이제 방문할 예정인데요. 방문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회사죠. ASML을 방문을 해서 그 안에 있는 클린룸까지 둘러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클린룸을 둘러본 해외 정상이 없었다라는 걸 보면 그만큼 국내의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SK의 최태원 회장과 같이 방문을 한다라는 것도 이 반도체 관련된 분야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한미 군사공업 협력을 이제 확대하는 방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올 4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을 조속히 체결을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국방 상호 조달 협정, 영어 약자는 RDP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RDP는 이제 미 국방부가 동맹국의 이제 상호 조달 제품을 이제 수출 시 무역 장벽을 없애서 양국 간의 그런 이제 무역 군사 협력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이제 협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은 아직 체결을 하지 않았었고요. 이런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은 국방판 이제 FTA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만큼 만약 이것이 체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 방산 기업들의 미국 수출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군사 협력도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역시나 수출 역시 기대감이 큰 가운데 우리나라 방산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 북한이 틈나는 대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 계속해서 지켜봐도 좋을 섹터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네, 뭐 방산 기업들의 이제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적이요. 네, 그렇죠. 이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바탕 때문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뭐 얘기를 뭐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도 얘기했듯이 12월 말에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리포트가 나온 게 뭐 국내 뭐 여러 시장 중에서 뭐 국내 시장이 이제 저평가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방산주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방산주의 점유율이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폴란드발 이제 대형 수주로 인해서 세계 7위 정도의 방산 수출 국가로 발돋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방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제 남북 간에 그 좀 대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이런 이제 무기 체계가 상당히 발달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의 이제 뭐 동맹이다 보니까 미국 제품과의 미국 군사 무기와의 그런 호환성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산에 비해서 상당한 가성비를 갖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방산 관련된 기업들의 이런 매출 성장세는 꾸준하게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화면 잠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방산 산업의 이제 수출 전망입니다. 이게 뭐 산업연구원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올해는 한 18조 7천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27년에는 이보다 10조 원 이상이 증가한 29조 7천억까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산 기업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골드만삭스가 지난달 말에 이제 이런 방산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데이터를 자료를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하면서 또 국내 방산 기업들도 상당히 강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최근 뭐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한 달하고 조금 더 됐죠.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보면 이제 아리랑 K 방산이라는 거는 이제 ETF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ETF인데요. 지금 뭐 기준 수익률 상승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18%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로템, 하나우주항공.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이제 아리랑 K 방산의 상위에 지금 편입되어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32% 정도 상승을 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25%,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6%, 그다음에 하나도 14%, LIG 넥스원 12%, 하나 시스템도 한 26% 상승할 만큼 전반적으로 방산 기업들의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 연기금이나 그다음에 기관이나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이런 이제 보고서 이후에 꾸준하게 방산주를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한 달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기관이 9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기관이 16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기관이 50만 주, 그다음에 외국인이 한 25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하나 시스템이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400만 주, 그다음에 외국인도 60만 주 가까운 매수를 했다라는 걸 보면 그만큼 이런 방산 관련주들의 관심 사항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이렇게 이제 하는 와중에 이제 폴란드발 이제 2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제 폴란드와 이제 이런 이제 방산 관련된 협약을 하면서 기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본 계약은 이제 얼마만큼 향후에 납품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1차 부분에 대해서만 작년에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2차, 3차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이제 올해의 2차 분이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국내에 이제 수출이 금융 한도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계약이 계속 좀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현재 국회에서 이제 수출입
은행법이 개정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수출입은행법이 개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수출 금융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면서 폴란드발 이제 2차 수주 계약이 줄지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제 방산 수출이 계속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폴란드발 이제 2차 수주에 따른 이제 그런 이제 매출이 발생할 거고요. 그다음에 UAE의 이제 대공 이제 방위 수출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접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폴란드 이외에도 지금 뭐 동유럽이나 중동 국가들의 국가들이 국내 무기에 대한 관심 사항이 큰 그런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수주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점은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우디의 대공 이제 유도무기 방위 시스템에 관련된 수주 가능성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남북 이데올로기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방산 섹터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은 이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중동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해서 이 방산에 대한 방위 산업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방산 기업들이 이제 많이 오르긴 했지만 내년 실적은 상당히 좀 좋을 걸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FN 가이드에 따르면 이제 주요 이제 그 방산 기업들의 내년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요. 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매출이 한 14%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뭐 지금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한 14% 정도 매출이 증가할 것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6%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매출액은 15%,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67%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매출 20%,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0%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매출은 7%,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5% 상승할 만큼 내년에도 이런 방산 기업들의 뭐 매출이나 영업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점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뭐 기존에 이제 수주가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중에서 이제 관심 기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첫 번째 뭐 나왔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이제 산업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하나 그룹 내에서 여러 방산 관련된 산업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제 키를 잡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열사인 하나 디펜스가 이제 K9 자주포를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수출이 계속 뭐 이번에도 이제 12월 달에 2차 수주문이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나머지 이제 잔량인 이제 3차 관련된 계약도 아마 수출입 금융 관련 한도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체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년에도 실적 개선세가 뭐 꾸준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항공 우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도 뭐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보셔도 괜찮을 건 현대 로템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국내 대표적인 이제 철도, 그다음에 탱크 관련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K2 전차의 출고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이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지금 3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18조를 기록을 할 만큼 수주 잔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폴란드발 뭐 2차 수주가 지금 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수출 금융 한도가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 2차 관련된 계약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는 루마니아에서 이제 지금 신형 전차에 대한 이제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250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지금 미국 전차가 이제 1차분으로 이제 50대 정도가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2차분으로 추가적인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뭐 미국산에 비해서 국내 전차의 가격대나 성능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수주가 유력시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이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본업인 이제 철도 관련된 분야도 여전히 그러니까
뭐 수주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금 뭐 호주 중심으로 이제 계속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그 한국형 고속철도인 KTX를 이제 여러 국가에 수주하기 위한 지금 수주 활동도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건 LIG 넥스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국내 대표적인 이제 정밀 유도 무기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뭐 정밀 유도 무기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제 뭐 항공이나 전자 지휘 통제 이와 같은 분야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다소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이제 인도네시아 경찰청에 TRS를 납품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종료가 되면서 관련된 매출이 그만큼 줄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뭐 3분기 현재 지금 수주 잔고가 12조 6천억을 기록을 할 만큼 12조 600억을 기록을 할 만큼 여전히 높은 잔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사우디의 대공 무기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큽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에 방문했을 때 대공 무기 체계에 대한 그런 이제 방위 시스템에 대한 계약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그렇게 점쳐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엑스포 이후에 아마 사우디와의 그런 이제 계약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4분기 말, 그러니까 이번 달이나 아마 다음 달 내년 초 정도에는 이런 이제 대공 무기 관련된 시스템 수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외에 이제 해외 무기 판매에 대한 내년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의 이제 RDP가 체결이 될 경우에는 아마 미국 국방부와 이제 FTC 기준으로 해서 아마 미국 국내 이제 유도 무기를 수출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